강의 1번을 보도록 하자. 요 나와 있는 요 책 제목만 봐도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입문서에 관련된 내용이야. 전체적인 내용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와 극단적인 경쟁심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정치적인 내용이고, 4개 정도로 나눴어. 이쪽은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왼쪽은 너무 개인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암울하게 나와 있지,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 너무 경쟁심 같은 것들만 너무 있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다 같이 협력하고 협동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야. 두 개가 좀 상반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 자, 내용을 봅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보여주고 있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반영합니다. 뭘 반영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규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뭐에? 일반적인 문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에 그 규범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면 어떤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과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전 세계 문화에서 보면은 승리라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특성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보게 되면 winning하고 succes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어떤 특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스포츠에서 드러나겠지. valued라고 하는 것이 value가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소중히 여겨지는 특성, 이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니까 ed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highly라고 하는 것은 very의 개념이야. 매우 정도,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high라고 하는 높이를 나타내는 것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ly를 붙여야 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뭐로서? 아주 훌륭한 본보기로서. 뭐의 본보기? valued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이라고 봐도 되고 가치 있는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가치 있는 win at all cost philosophy라고 하는, win at all cost는 at all cost라는 단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철학.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었던 승리지상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다. 승리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승리지상주의, 가치 있는 승리지상주의 철학에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에 있어서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문법적으로는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와 사회적 가치 반영, 승리와 성공의 중요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승리 지상주의 철학이 구현되고 있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서.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좀 가볼게. 띄우고, This prevailing attitude, prevailed이라는 단어가 만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우리가 ing라는 것하고 pp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때는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단순 해석이라기보다는 요 명사를 주체로 놓고 얘가 어떤 거냐라는 거지. 태도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어. 그리고 prevailed이라는 단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태도는 종종 뒤에로 이어집니다.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아니면 뭔가를 야기시키다, 아니면 어떤 결과를 낳다라고 하는 것. 엘리트주의, 성차별, 인종차별, 민족주의, 그리고 극심한 경쟁심, 그리고 약물 남용, 뭘 포함해서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이 경기력이라고 하는 걸로도 쓸 수 있거든.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약을 포함해서 약물 남용, 그리고 도박,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뭔가 벗어나는 일탈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승리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었던 win at all cost라고 하는 이 승리 지상주의라고 하는 태도로 인해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제일 좋고 섹시즘이라고 하는 이건 그 성차별이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센 남성을 좀 더 우월하게 보는 인종에서는 그 백인들을 좀 우월하게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뭔가 앞에 나와 있었던 승리지상주의에서 오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행동 자체가 이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좋은 행동들은 아니겠지.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승리지상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었고 승리지상주의의 부정적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극단적인 경쟁의 발생이 되고 약물남용과 도박 등 일탈 행동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 뭐 문법적으로나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다. 이건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스포츠의 진정한 긍정적인 가치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승리가 가장 좋은 거니까 너무 부정적인 그 측면들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는 뒤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긍정적인 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이 종종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한 여기서 itself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바로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스포츠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한 스포츠의 정신이 또한 이 자주 이것도 종종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말이 좀 복잡해 꼬이지. reveal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드러내다.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제기대명사를 쓴 거고 부정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도 종종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배열이야. 해석만 하면 돼. 이거는 뭐 다 배열만 해가지고 수능특강에 왜 이런 질문을 냈는지 모르겠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 notions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야. 협력과 팀워크 그리고 공정한 경기 스포츠맨십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헌신 reaching to 여기로 reaching은 원래 우리가 손을 뻗다 뭐뭐에 도달하다 그만큼 노력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노력이야. 노력 뭐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우수함과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 obedience를 뭔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commitment, loyalty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심과 같은 이런 것의 개념들이 are also revered values. revere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숭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evered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숭배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가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존중받는 이라는 의미로 좀 쓰여 있어. 숭배가 되는 거니까 존중받는 가치입니다. 뭐에? 그 사회에 존중받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마도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 사람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 that is는 즉이라고 하는 that is to say 이런 거 아니야. 앞에 있는 that은 앞내용을 얘기해. 이런 내용 이거 이 모든 개념들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스포츠의 진정한 긍정적인 가치가 제시가 되었지. 그래서 협력, 공정함, 헌신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가치의 반영이라는 것도 있고. 자, 문법적인 것 좀 보자. 여기에 reach라는 단어가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해서 to를 쓰면 전치사라서 ing를 써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 reach는 타동사야.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하려면 이 to를 쓰지 않아. 뒤에 명사를 바로 쓴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뭐뭐하기 위해. 그래서 개인적인 우수함과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 여기 주어의 복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 revered라는 단어도 존중받는 이라고 하는 걸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가치들이 존중이 받는 거지. 이 가치들이 뭔가를 존중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장은 동사 love를 기준으로 people이라는 주어와 sport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는 접속사일까? 그건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쓰는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why를 대신하고 있는 관계 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reason이라고 하는 건 why를 쓰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좀 원어민들의 사이트를 좀 보니까 굳이 reason이 있는데 why를 왜 쓰냐? 이건 약간 반복되고 중복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that을 쓰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reason 다음에 관계부사로 that을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이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좀 봅시다. 마지막에서는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매우 대중화된 부정적인 스포츠의 이야기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종종 선정적으로 다루어져. sensationalize라고 하는 것이 선정적으로 다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선정적으로 다루다라고 하거든. 이 대중 매체, 뭘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는 이 대중 매체에 의해서 종종 선정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매우 대중화된 이 부정적인 스포츠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despite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뒤에는 다 부연설명이니까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가 없지. 동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 돼. 물론 in spite of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될 거고 although와 같은 접사는 쓸 수가 없겠지.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게 나오겠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나오는 부분.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도움을 줘. 뭐 하는데? help 다음에 투동사 원형 또는 그냥 동사 원형. 여기 to는 빼도 상관없다. 정당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뭘 정당화시킬 건데? 우리의 어떤 지지, 뭐에 대한 지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팀과 운동선수에 대한 이 지지가 is not a wasted endeavor 이라고 하는 낭비된 노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보니까 주어가 our sport이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군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지.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스포츠에 대해서 열광하고 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뒤에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나 운동선수를 뭔가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헛된 노력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야. 이게 그래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부정적 보도가 과장되고 있다.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요 our sport부터 not a wasted endeavor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비록 스포츠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스포츠가 가진 좋은 가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응원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축 의미 정도에서 조금 신경을 좀 쓰면 좋겠지. 자, 내용을 좀 보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잠깐만 좀 볼게. 긍정적인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아이고 또 동그라미가 됐니? 긍정적인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도 반영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지만 마지막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다. 24강 2번을 보도록 하자. International Tourism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고 Cultures and Behavior, 국제관광,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은 문화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 국가에서의 문화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 이 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관광 시연 효과는 이게 이제 관광 전시 효과라고도 하고 뭐 시연 효과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 Tourism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도달할 수 없어 보일 때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기분, 이제 화가 나는 거, resentmen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원한이라고 하는 한글로 쓰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다. 이 AI 해석을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봅시다. 내용적인 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관광에서의 시범 효과 개념과 이걸 소개하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야. 관광에서는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것, demonstration effect라고 하는 이 전시 효과 또는 시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언급합니다. 뭘 언급하냐면 지역 거주민들이 채택하는 거. 이 단어는 좀 이따 설명한다. 이거는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좀 보도록 해. 스타일과 방식, 이 스타일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있고 관광객들은 지역 주민들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과 그리고 이 방식들을 좀 가지고 있겠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 manners라고 하는 거는 관습 정도로 봐도 괜찮아. 이러한 방식이나 이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을 이 시범 효과 또는 전시 효과라고 하는 거야. 지역 사람들은 뒤에 나와 있는 뭔가를 알아차리게 되지. 뒤쪽에 나와 있었던 것은 뭐 notic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차리고 목격하는 것, superior material possessions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뛰어난 물질적인 소유품들,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누구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방문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뛰어난 물질적인 소지품들을 주목하고 알아차리고 보게 되고 그리고 원하게 되지. 그거 똑같은 거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이 될 건데 문법적인 거를 잠깐만 좀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거 조금 설명하기 좀 있어. 이 뒤에 ing를 왜 썼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을 때 ing를 쓰게 되면 이 ing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해서 뭐뭐하는 명사.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스타일과 관습을 채택하는 지역의 거주민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시범효과와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이 언급하는 것은 지역 거주민이 아니지. 그럼 언급하는 건 이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refer to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에 연결되는 것은 local resident가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adapting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요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ing는 요 to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명사 뒤에 ing라고 하는 것을 수식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요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쪽에 있었던 이런 수식 관계가 아니라 전치사 때문에 ing를 쓰는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명사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라고 하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해석이 되냐면 명사가 뭐뭐 하는 거. 이걸 주어처럼 보고 동사처럼 보는 거지. 그래서 지역 거주민들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스타일과 관습을 또는 어떤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ng는 to 때문에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 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관광에서의 시범효과의 개념에 대한 거, 현지인의 관광객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어. 이거는 계속 설명 안 하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자 봅시다. 요 전시효과 또는 시범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J.S. 듀젠베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 시위효과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개인의 소비 지출의 수준은
그 개인의 소득 수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더 높은 소비 생활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그 개인도 소비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어.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실력 이상의 높은 소비 지출이 행해지고 있지. 자기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높은 소비 지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의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시효과 또는 그 시범효과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 adap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adapt는 직접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to change야. 무언가를 바꾸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맞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teachers adapted the curriculum이라고 해서 교사가 교육 과정을 바꾼 거야. 바꿨어. 학생들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꾸는 거야. 여기도 보면 보통 우리가 각색하다라고 보통 adapt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영화나 책이나 어떤 희곡 같은 것들을 바꾸는 거야. 다른 형태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novel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를 바꿨어. 이 어떤 스테이지라고 하는 무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demonstration effect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이 adapt를 쓰게 되면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스타일과 관습 이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거 아니잖아. 있는 걸 그대로 차용하고 그거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dapt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해. 실제로는 그럼 뭘 쓰는 게 좋겠냐? 당연히 adopt를 쓰는 게 맞겠지. adopting을 쓰는 게 여기서는 조금 더 알맞은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adopt는 to begin to use or have라고 해서 뭔가를 사용하거나 가지기 시작하는 것. 다른 방식, method 이런 것들이거든. So their boss has recently adopted a friendlier manner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의 보스가 상관이 친근한 방식, 어떤 매너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채택했대. 이걸 받아들였대. 그러니까 더 친근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adopt가 맞다. 그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원문은 adapt로 나와 있어. 이게 글을 쓴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 뭐 절대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의도한 건 뭔지 알겠어. adapt라고 하는 걸 써서 뒤에 거를 뭔가 바꿔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 adapt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직접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좀 안 맞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adapt to를 쓰게 되면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하는 걸로도 쓰이는데 그것도 안 맞아. adapt to로 쓰게 되면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이 관광객들의 어떤 스타일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적응만 할 뿐이야. 익숙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다라는 의미는 없거든. 그래서 이건 adopt로 쓰는 게 요게 알맞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좀 지우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 이 전시효과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건데 이게 장려해 준다는 거야. 이 주민들을 좀 장려해. 뭐로? 뒤쪽에 나와 있는 더 나은 일과 생산성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일과 즉 업무라고 하는 거, 더 나은 업무와 생산성으로 장려를 해준다는 건데 요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장려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to를 써서 전치사 쓰고 명사 쓰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to를 전치사로 놓고 better work라고 하는 명사와 productivity라는 명사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표현은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좀 쓰고 있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맞겠지. 그럼 to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안 되느냐? 이거는 뭐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거주민들을 장려해서 더 나은 업무와 생산성으로 가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감상 to가 맞냐? 근데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만 to보다는 toward라고 하는, 그죠, 조금 이상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라고 하는 toward라고 하는 요게 조금 더 맞다라고 하는 거야. to도 물론 방향성이 있긴 한데 increase to라고 하는 걸로는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toward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의 구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거지. right인데 그대로 쓰고 to work better 이 동사 형태로, 그리고 improve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increase 목적어 투동사 원형 또는 increase 다음에 뒤에 better work and productivity among residents,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이제 increase의 목적어를 better work productivity라는 명사를 써주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를 장려한다라고 하는 걸로 쓰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려하다라고 하는 걸로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좀 들어.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디쯤이었냐? 워낙 설명한 게 많아서. 저기 좀 지우고. 앞에 나와 있는 그거야. 그래서 이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시효과가 주민들로 하여금 더 나은 업무와 생산성으로 장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똑같은 것을 나도 갖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일 열심히 해. 생산성을 많이 만들어내.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에서도 소비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어떤 단점도 있어. 근데 이건 나와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는 host라고 하는 거, host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민들로 보면 되겠지. 관광지 주민으로 보면 된다. 관광지 주민들이 동기화 될 수 있어. 뭐 하도록? 더 잘 수행하도록, 더 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동기화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can see, 볼 수 있거든. 어디에서? interest.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동사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지 않고 전치사구로 쓰고 그 뒤에 목적어를 뒤로 빼는 이런 구조들을 좀 많이 써. 왜냐하면 그 목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식어구가 딸려 있을 때는 뒤로 빼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관광객에게서 뭘 볼 수 있냐면 생활 수준을 볼 수 있어. 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생활 수준. 봐봐. 이거는 다 모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언급했었던 요게 adapt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해서 adopt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시범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 시범효과의 긍정적인 측면, 작업 생산성 향상이 촉진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motivate는 동기화 시키는 거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 뭐뭐 하도록 투동사 원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시범효과의 부정적인 측면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 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었지만 이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이 expensive cameras and watches라고 하는 값비싼 카메라 그리고 시계들, 이런 것들은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지니게 되는 건데, 관광객에 의해서 지녀지는, 즉 관광객이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값비싼 카메라와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뒤에 것뿐만이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어떤 감탄이나 어떤 존경의 대상,
그리고 동기의 어떤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뭘 하고 싶어하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동기,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상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었던 다른 내용도 될 수 있겠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그 감탄하게 되고 동경하게 된다는 것도 쓰이지. admira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또 동경이라는 것, 뭔가 감탄이나 동경,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에 어떤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해서 또한 어떤 anger, 화, 분노라고 하는 것, 또는 심지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라는 것도 있지만, 왜 나는 저걸 못 갖지? 저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disruptiv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에서는 파괴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 파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좀 파괴하고 자신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로 disruptive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뒤에 바로 설명이 나오지.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뭔가 불만이 생긴다는 거, resentful이라고 하는 화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것. 지역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누구에게? 관광객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못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그 물건들과 그리고 생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여기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광객들이 되는 거고, 관광객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물건들과 이 뒤에 나와 있는 생활 방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원한을 품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AI의 해석인 거야.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범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였고, 분노와 위협의 어떤 원인이 되고, 그리고 현실의 원망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범 효과로 인한 심각한 부정적 결과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host society라고 하는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제 host라는 말을 이렇게 써준 거지. host는 그냥 관광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host society니까 관광지 사회. 이 관광지 사회의 노출, 관광지 사회가 노출돼 어디에? 관광객의 어떤 상품이나 생활 방식에 노출이 돼. 이 노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 수 있냐면 관광 주민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 뒤에 뭐와 함께 what they previously 뭐뭐에, 여기에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의 불행이냐? 그들이 이전에 여겼던, 뭐라고? 만족스럽다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이 관광지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regard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게 regard ASB라는 구조로 써. A를 B로 여기다. 그런데 이 A라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부분 불완전한 문장이고, 전치사 뒤에 쓰였고, 와세 조건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 명사 자리, what이 들어가 있는 요 절이 명사 자리, 즉 전치사니까 명사 자리 됐지.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하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what이 쓰여진 부분. 자신들이 이전에 만족스럽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또한 뒤에 어떤 질투라던가 어떤 분노라던가 심지어 증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 수 있어. 관광객에 대해서. 뒤에 developing host countries, 모든 국가라기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안 만들겠지. 야, 우리가 너희보다 더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뭐 별거 없어. 근데 개발도상국 관광지에서는, 관광국가에서는 이 관광객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특히나 언제?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보게 될 때, 그들이 cannot be,
될 수 없어. as wealthy, 부유하게 될 수 없어. 뭐만큼? 관광객만큼이나 부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cannot이라고 하는 것 뒤에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야. 여기에 cannot be하고 여기에 have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거다. 그들이 관광객만큼이나 부유해질 수 없고 또 그들이 똑같은 생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se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다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특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효과로 인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 갈등 심한, 이전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될 수 있고 질투와 증오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법적인 것들은 여기에서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추가 설명하자. as 뒤에 나오는 요 be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하고 명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형용사를 쓴 거야. 부사 쓰면 안 돼, 요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관광 시연 효과, 관광 전시, 전시 효과, 시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그 수준 자체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는 뭔가 분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2번은 이렇게 정리를 좀. 여기 24강의 3번 같은 경우는 설명문, 실용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책은 굳이 찾진 않았어. 전체적인 내용은 박쥐 관찰 피크닉이 가족들에게 회색머리 박쥐를 관찰하면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 바퀴에 대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내용 중에 그냥 해석만 쭉 보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벤트 소개 및 주요 관광 포인트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Bad Watch Picnic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는 가족의 행사입니다. 어디서 열리나 봤더니만 이 트레일러 보호구역에서 열린대. Reserve라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이야. 전형적으로 언제 열리나 봤더니만 뒤에 나와 있는 요 Bad Month라고 하는 오스트랄라시아 박쥐의 달이라고 하는 요 어떤 달이 있나봐.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마 제공을 하는 것 같아. 이 기간 동안에 요 보호구역에서 열린대. 올해는 It's back again.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야. 올해는 다시 돌아왔어. 3월 8일에 돌아오게 되었고, 올해는 3월 8일에 이 행사를 여는 것 같아. 와서 즐기십시오. Come and enjoy지. and가 빠져 있는 거다. 독특한 기회를 즐기십시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기회야. 가장 놀라운 순간들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언제 그러냐면 수천 마리의 회색 머리를 가진 박쥐들이 stream out 하면은 줄지어 밖으로 나오다라는 걸 보면 된다. 그들의 roosting camp, 그러니까 안식처, 휴식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Oley Creek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그들의 휴식처에서 줄지어 나올 때, 수천 마리의 이 박쥐들이 줄지어 나올 때 가장 놀라운 순간들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 시간을 보니까 언제인가 봤더니 날짜는 3월 8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사에서 가능한 활동과 경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지. Share this wow experience. 이 wow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감탄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친구와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오라는 얘기지. 우리의 놀라운 이 도시 야생이라고 하는 야생 동물들, 박쥐가 되겠지? 이 도시 야생 동물들을 celebrate,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맞아주세요 라는 거고, 창의적이고 crafty라고 하는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박쥐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십시오. For young and old, 나이 든 사람이나 또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젊던 어리던 아니면 나이가 많던지 간에 라고 하는 약간의 의역을 좀 해주면 되겠지.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 젊던 나이가 들던지 간에 이 모든 활동들에 참여를 해주세요 라는 거였고, 그리고 착용하고 가져와 주십시오. 박쥐와 관련된 주제에 어떤 것을 착용하거나 가져와 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이런 매력적인 long distance pollinators라고 하는 이 장거리 꽃가루 매개자야. pollinator이라고 하는 건 who are vital for our forests, 우리의 숲에 굉장히 중요한 이 장거리 꽃가루 매개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얘도 박쥐겠지. 박쥐도 꽃가루 매개를 하네. 보통 우리가 벌과 나비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얘네도 좀 하나 봐. 이걸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참가 방법하고 준비물을 안내하는 거야. 오후 6시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트레일러 이 보호구역에서 no need 필요 없대. book book은 여기서 예약하다. 예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세요.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피크닉 매트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십시오. 또는 의자는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 나올까? 고3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정말 미친 척하고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선 뭐 주제는 요거고 설명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 이거를 지문을 좀 변형해서 설명문의 형태로 그냥 쭉 진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5년 Bad Watch Picnic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행사인데 이거는 요 보호구역에서 열리고 있고 요 박쥐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3월 8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기회가 있는데 목격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그들의 어떤 안식처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그 기회가 있고, 피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에서 8시 토요일날 3월 8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뒤에서 좀 볼까?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이 도시의 야생동물을 환영하면서, 그리고 박쥐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요 주제에 참여하며, 주제 활동, 이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은 장려되는데 착용하거나 가져오기를 장려됩니다. 박쥐와 관련된 주제의 어떤 것을, 그리고 장기간의 장거리 이 pollinator이라고 하는 수분 매개자, 얘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얘네는 숲에 굉장히 중요한 놈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건 시작은 6시에 합니다. 여기에서 reserve에서 그리고 이 부킹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로, 즉 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쪽에 참가한 사람들은 꼭 자신만의 피크닉 매트나 의자는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품목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하나의 글로 써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어디 갔었네? 조금 더 가봅시다. 앞에 나와 있었던 요런 뭐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요 주제가 되겠지. 주제를 보면 되겠구나. 요건.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박쥐 관찰 피크닉은 가족들에게 회색머리 박쥐를 관찰하면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변형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물론 가능성은 극히 드문 것 같다.